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신 것 같으시죠? 코스닥이 3.14%, 코스피가 1.5%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도 0. 몇 이런 수준의 상승이 아니고 프랑스라든지 뭐 네덜란드, 기타 뭐 이탈리아 이런 유수 유럽들이 1%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흐름 자체가 유럽도 지금 오후 8시 43분 기준으로 좀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부 약보합 수준의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열리는 뭐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이런 아시아 시장도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은 밀렸습니다만은 거의 많이 만회하고 마감했죠. 니케이도 1.46% 상승, 대만 각권도 0.23% 상승, 항센도 0.23% 상승. 어쨌든 흐름 자체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를지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시장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잘 아시죠?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은 올라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경기는 그렇게 좋은 회복 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연기금의 최근에 이 매수세는 상당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어느 정도 라인이라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한 기사에 대한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여러분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오후 늦게 나와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만 살짝 올려놨었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는 구독하면 제 채널에 커뮤니티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돼요. 제가 가끔 장중에도 그렇고 내용을 좀 올려드립니다. 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스프레이형 임상 이상이 게시됐다. 이게 혹시나 어떤 그 시그널이 돼가지고 상승에 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주가는 그저 그랬습니다. 오히려 뭐 그 인상적인 상승은 위메이드라든지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뭐 나노 CMS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빼고 뭐 EID는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진 않았죠.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매일 제가 체크하는 EID의 그 트위터입니다. EID에서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트윗은 스푸트니크 V의 트윗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뭐 나이스하게 내용들이 아직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헝가리에서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 기술을 받을 것이다. 3시간 전에 외무장관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내용은 한번 뭔지 볼까요? 좀 된 내용 같은데요. 스페인어네요. 제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스페인어는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스푸트니크 라이트가 델타 변종에 대해서 70%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이건 아마 그 스페인에서 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좀 한 것 같고요. 돌아가서 다시 살펴본다면 그 이외에 계속적으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과 이 라이트에 대한 내용들은 연속적으로 이슈화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그야말로 승인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언급되는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이슈들 중에서 이런 머지않았다라고 내용 나온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직은 그게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종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시장 분석,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면 기관이 연일 이틀 연속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기관이 5천억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800억 순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에서 어쨌든 개부도 올리면서 강하게 좀 양봉을 띄웠고요. 꽉 찬 양봉으로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 주체 모두 외국인은 186억, 기관은 1863억, 기관은 511억 순매수하면서 코스닥도 좀 끌어올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전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좀 봤을 때는 이 정도 라인까지, 그러니까 한 3,000포인트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코스피는. 아울러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 양봉 3.14%나 상승을 했고, 애지간한 그 지지라인, 그러니까 한 960포인트도 돌파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200일선도 내일 돌파해 줄 수 있는, 200일선 돌파와 함께 22평선도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까지는, 물론 내일은 매수세가 아주 뚜렷하게 들어오는 수급의 어떤 강한 이동은 없겠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쨌든 시장이 상승 쪽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EID는 먼저 차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EID가 잘 아시겠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 기재정정을 통한 다시 한번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벌써. 그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날 유상증자, 그러니까 9월 3일날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후에 다음날에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렇게 갭으로 세게 밀어버리고 양봉을 만들고 갭매우러 가나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선을 제대로 돌파하는 날이 한 번도 없었죠. 그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짱구가 아닌 이상 이 EID 회사의 임직원과 뭐 관련된 그 분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뭔가 쓰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아시겠지만 시설 자금, 뭐 운용 자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목록을 한 대여섯 개 정도, 뭐 500몇억 원 기존에 매입했던 땅에 남은 잔금을 치르겠다, 뭐 기타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공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22평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보면 어쨌든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뭐 거래량 거의 없고, 당연히 양봉이 나와도 되는 단봉이지만 과매도권에서 지금 질질 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302평선 지켜야 된다. 지금 지켜주고는 있어요. 차트를 조금만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관심있게 보시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는 뭐 아주 뭐 고급스럽게 말하면 퀀트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과거의 스토리들을 차트만으로 보더라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얘는 굉장히 클래식한 움직임으로 302평선을 딱 지지해주는 게 최근 기조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깨버리면 아주 다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다 노출된 재료에도 불구하고 버텨는 주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OBV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탈에 대한 수급은 아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에 실리면서 음봉 나오는 이런 이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심히 계속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시가 떴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한번 유상증자를 공시해 놓고 나서 일정 조율을 했어요. 뒤로 딜레이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딜레이 뿐만 아니라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도 한번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기재정정이 또 나왔어요. 지금 기재정정이 또. 그렇다라는 것은 청약이 원래는 다음 주 월화에 청약을 하는데요, 기존 주주들도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사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 시장 환경도 안 좋고 이슈도 뭐 먹는 치료제가 나오네만 하는 상황에서 WHO와 EMA 승인도 안 나오고, GMP 승인을 통해서 국내 한국 코러스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물량도 출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고 화장품도 이슈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근데 그게 아주 극대화돼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정정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화예요. 정정 후에는 한 달을 더 밀어버렸어요. 11월 8일 9일 이때 하겠다. 그런데 얘네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미루면 그 미룰 때 맞춰서 뭔가 빵 터뜨리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저는 1차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정정을 통해서 일정을 미뤘다. 그럼 그 전에 뭔가 승인이 날 거라는 기대감이 어쨌든 이 청약이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룬 건가? 근데 지금 2차로 또 미루는 것을 보고는 EID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미룬 것이 아니냐. 굳이 왜 미룰까요?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해치워서 빨리 시중에 청약 받아서 하루빨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그죠? 굳이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시설 자금도 있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도 써야 되고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걸 일정을 계속 미룬다? 여러분들 뭔가 내야 될 돈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니면 미루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EID 자체도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되어지는 이슈라든지 기타 어떤 이슈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흥행을 기대하면서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뭐 363원 정도는 이렇게 할인이 되어 있는데 403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호재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해서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 하루빨리 뭔가 쳐내고 갚고 쓰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미룬다라는 것은 그만큼 흥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막연한 어떤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딜레이하는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팩트만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50대 50이라고 보면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쨌든 그 한 달 뒤로 미룬 후에 그 전에 뭔가 이슈만 터진다고 하면 어떤 기술적인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슈팅 나오는 건 보고 나가도 나가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축소된 상태에서 있고, 여기서 과연 상승 쪽의 흐름으로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돌아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볼 자리고, 최근에 뭐 제가 이 여러가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수급에 대해서 기금이 좀 들어오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두산중공업도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연기금 쪽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나 이런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반등해도 개인들은 계속 좀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점은, 어찌됐건 시장이 반등할 때는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예상보다 가파른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기관과 외인이 한번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개인들이 EID에서도 조금씩 지금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고 많이 좀 빠졌죠. 그 기간에 외국인은 조금씩 들어와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8억 6억 뭐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은 확실히 좀 추세가 바뀌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서라도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하고요. 스푸트니크 V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나 트윗, 뭐 WHO의 트윗, 그리고 WHO 사무총장의 트윗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계속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상과 커뮤니티로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아직은 뭐 400원 초반이잖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흐름이 좀 나오네 싶으려면 저는 요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500원 정도는 500원 정도는 가져야 뭐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400원이니까요. 뭐 한 30% 정도 하면 52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어떤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제는 50대 50다. 잘 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볼 만한
좀 이슈들이 아직은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파급력은 약해질 텐데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원래는 제가 18일, 19일 정도 길게 보면 상장될 때 시점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질질 끌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계속 EID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EID는 이렇지만 다른 종목들은 조금 복구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을 통해서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